5분 브리핑입니다. 뉴욕 3대 지수는 높은 변동성에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. 오늘 ADP 민간 고용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예상치 12만 4천 명을 훌쩍 뛰어넘는 지표를 발표하게 되면서 미국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졌습니다. 물론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나온 거는 오늘 테슬라의 차량 인도 대수가 예상치보다 화해를 하게 되면서 좀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고, 나머지 빅테크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좀 증시의 변동성이 좀 키웠다. 자,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46만 2,890대를 인도했는데,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6.4%가 증가를 했는데, 1월부터 9월까지 이 인도량이 작년에는 180만 대, 하지만 이 129만 대로 올해 잡히게 되면서 많이 줄었죠. 그래서 예상치를 좀 밑도는 인도량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,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시간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. 네, 시간에 지금 뭐 0.28% 정도밖에 안 빠졌고, 보시는 것처럼 한 달 동안에 30%가 올랐어요. 주가 자체가 30% 올랐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뭐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시간으로 폭락이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, 뭐 시간으로 급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도데스도 좀 아쉽긴 하지만은 여전히 로보택시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좀 남아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이 되고,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, 중국 증시가 뉴욕 증시를 따라갈 수 있다. 이번에 중국이 올라가고 있는 이 단기적인 상승이 초입 단계라는 전문가들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빨간 선이 나스닥 종합지수고, 요게 이 차트 캔들이 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입니다. 자, 보시면은 원래 2000년대 이 전까지는 중국 증시가 강했어요.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막 5에서 7%대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강했다가, 어느 기점으로 미국이 역전했느냐 딱 보면은 어느 기점입니까, 여러분들? 코로나 시즌이죠. 코로나 때 미국은 어마무시하게 돈을 풀었고, 중국은 특별하게 돈을 풀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폐쇄 정책을 진행을 해버렸죠. 그래서 미국이 돈을 많이 풀면서 지수가 거의 1년 동안 급등을 하게 됐고, 여기 반세액을 많이 본 게 특히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코스피 3000을 찍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양적 완화를 이제 멈추고 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급락했다가 다시 2023년도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뭡니까, 여러분들? 인공지능 랠리. 그러니까 중국이 이 정도의 상승분은 사실은 경기부양책을 이렇게 만약에 동시에 했으면 올라갔을 텐데, 중국은 이제서야 이 부양책을 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처럼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. 네,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. 중국은 돈을 안 풀었으니까 지금. 근데 만약에 중국도 이제부터 돈을 풀게 된다면은 미국의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나왔던 코로나 랠리를 재현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네, 특히 여기 따라서 보시면은 바이두, 네, 징둥당컴, 알리바바 계속 오르고 있죠.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단기적인 이슈라면은 특히 중국 내 소비 업종들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. 상승 흐름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, 이게 뭐냐면은 이번 중국의 내수 촉진으로 인해서 중국 내 자국 기업들에 대한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중국의 이번 상승 흐름은 초입 단계로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. 네, 일봉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시작인 거, 이제 바닥에서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화 단계에 들어간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 돈을 풀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은 미국의 2020년도부터 나왔던 코로나 랠리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네, 물론 여기서 미국은 인공지능 랠리를 한 번 더 튀었는데, 사실 인공지능 기술력은 중국도 만만치 않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, 당연히 아주 재밌는 게 LVMH 그룹, 루이비통 그룹도 많이 올랐죠. 중국의 소비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명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니까.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고 프랑스 기업, 한국에 있는 지수들도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한 주를 완전히 그냥 지배를 했는데, 이게 초입 단계라는 전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다시 한 번 더 들긴 해요. 네, 물론 다시 한번 이 ETF 관련해서는 요 ETF의 주요 매수 주체들이 여러분들 뜯어보시면은 전부 기관이나 금융투자, 네, 사모펀드들입니다. 얘들이 알고 이제 힘으로 그냥 밀어 올린 거거든요. 수급으로 그냥 밀어 올린 거라서 지금 들어가기 좀 높다고 생각되는데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알리바바, 징둥닷컴, 중국 소비지 그룹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실제로 내수 활성화가 좀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중국 관련된 테마주들을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
그리고 여러분들, 지난주 월요일, 네, 이번 주죠. 죄송합니다. 이번 주 월요일, 네, 증시를 좀 크게 하락시켰던 이시바 총리의 취임 이슈가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일본 그 은행 총재랑 회동하면서 당분간 금리의 인상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엔화 가격이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.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거죠. 왜 우리나라가 휴장하면은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는지,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동 리스크라는 거대한 악재는 가지고 가지만은 이런 내부적인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된다는 게 참 좀 재밌는 상황입니다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요일날, 목요일날 오늘 쉬고 있지 않습니까? 화요일날에도 일본은 2% 증시가 올랐고 오늘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또 오를 것 같아. 지금 미국 양화선물 지금 오르고 있잖아. 이게 뭡니까 이게? 왜 우리나라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웃음이 나는데 아무튼 쉽지 않다는 점들. 자,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리스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이든도 계속 핵시설 공격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속 대련인지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할 때 또 미국한테 보고했답니다. 또 미국한테 보고했대요. 그러니까 일단은 리스크들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조금 더 낮지 않나. 사실 뭐 이란과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런 분쟁들이 벌써 이제 내년이면 2년 차입니다. 네, 지금 8개월 넘어갔거든요. 그래서 장기화되기보다는 좀 단발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, 국제유가가 그래서 소폭 조정이 나왔죠. 네, 급등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오늘 웬만해서는 증시가 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아쉽게 우리나라는 휴장입니다, 여러분들. 네, 지금 좀 있으면 9시인데 저도 지금 당황스러워요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10년 동안 항상 4시, 5시 일어나는 버릇이 돼가지고 오늘 또 4시,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자, 아무튼 심심하시면은 카톡 주시고요.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푹 쉬세요. 네, 푹 쉬시면서 날씨 진짜 좀 좋아졌으니까 사직 좀 가시고 좀 리플레이시 하는 시간 가지면서 증시 좀 계속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